어머니는 강일신이 유치원을 졸업했는데도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분개하시고는 강일신을 위해 무려 5건이 혼약을 정해 놓으셨어. 나중에 커서 강일신이 5명의 호문 집안 딸들 중 1명을 골라 아내로 삼도록 하려고. 5명의 소저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불만을 터뜨렸어. 사진 속 강일신은 흑인의 뚱뚱해서 영락없는 촌놈이었거든. 누구도 호랑이 입에 기름을 바르고 싶어 하지 않았지? 이때 낡은 마을 앞에 고급 승용차 3대가 멈춰 섰고 차에서 차례로 5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내렸어. 정말 눈이 호강하는 광경이었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내딸 소말리가 먼저 투덜거렸어. 세상에, 여긴 무슨 깡촌이야? 더럽고 덥고 끔찍해. 넷째 딸 소시면도 못마땅한 듯 툴툴거렸어. 맞아. 아빠는 왜 촌놈한테 우리를 신부감으로 고르게 하고 우리를 직접 강성까지 데리러 가게 하시는 거야? 5사람 모두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지. 아빠가 목숨으로 협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곳에 왔겠어. 됐어. 문이나 두드려보자. 맏딸 소아녀가 말했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도 짜증이 감돌았지. 소말리는 앞으로 나서서 문을 두드렸어. 30분 뒤에야 큰 문이 열렸고 눈앞의 남자는 뚜렷한 이목구비에 깊고 빛나는 눈을 가졌으며 그 기품은 그들 소씨 집안보다 더 고귀했어. 소말리는 멍하니 서 있었지. 안녕하세요. 강일신 씨를 찾는데요. 여기 계신가요? 강일신이 접니다. 강일신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른하게 말했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짐을 가져올게요. 강일신은 몸을 돌려 떠났고 몇몇은 약간 놀랐어. 세상에, 이 사람은 아빠가 보여준 사진이랑 너무 다르잖아. 소부가 5사람에게 보여준 사진은 강일신이 10대였을 때 찍은 사진이었거든. 몇 년 사이에 강일신이 이렇게 많이 변했을 줄은 몰랐지? 이때 둘째 소랑녀가 놀리듯이 말했어. 말리야, 내가 강일신을 신랑으로 고르는 게 어때? 소말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 싫어. 잘생기면 다야? 결국 촌놈일 뿐이잖아. 안심해. 젖비린내 나는 너 같은 애한테는 관심도 없어. 강일신의 무심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 그러고는 소말리의 표정은 신경도 쓰지 않고 짐을 들고 차에 타세요 라고 말했지. 강일신은 가장 앞 차에 탔어. 운전자는 소아녀였지. 차 안에는 2사람밖에 없었고 강일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 어머니는 어릴 때 강일신을 버렸고 강일신은 아버지와 함께 이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어. 2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소원은 강일신이 좋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었지. 강일신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친한 친구인 소부와 강일신을 약혼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강일신은 항상 이 일에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소가에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지. 강성으로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 강성 앞에 차가 멈춰 섰어. 강일신은 5사람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화려한 여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말리는 투덜거렸어. 엄마, 우리 왔어요. 완전 피곤해. 소모는 급히 하녀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시키고는 맨 뒤에 따라오는 강일신을 바라봤어. 그녀는 강일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사진처럼 못생기고 뚱뚱하지 않고 오히려 잘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지. 소모는 빈정거리며 말했어. 당신이 강일신이군요. 소씨 집안 딸과 결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하다니. 정말 공들였네요. 이 결혼은 소부가 오래전에 정해놓은 것으로 소씨 집안 모두가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 강일신은 소모를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어. 아니요, 저는 성형수술 안 했는데요. 소모는 콧방귀를 뀌었고 이 집사에게 차에서 짐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것을 봤어. 그녀는 즉시 말했지. 이 집사, 트렁크를 열어서 확인해봐. 강일신이 촌에서 뭣도 모르고 더럽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되니까. 말을 마친 소모는 눈짓으로 이 집사에게 신호를 보냈어.
소씨 집안 5딸들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아무도 강일신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지. 이 집사가 손을 대려고 하자 강일신은 트렁크를 빼앗았어. 제 물건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소모는 일어나서 약간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게 분명하구나. 오늘은 기필코 봐야겠다. 말을 마치자 4명의 경호원이 이쪽으로 걸어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 광경을 지켜봤어. 처음에는 강일신이 당황해서 움츠러들 줄 알았지만 강일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했지. 경호원들이 손을 뻗어 강일신의 트렁크를 빼앗으려는 순간 멈추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문에서 울려 퍼졌어. 소부가 돌아온 것이었지? 그는 서둘러 강일신 앞으로 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 일신아, 괜찮으냐? 늦어서 미안하다. 회사에서 회의가 있어서 이제야 돌아왔다. 강일신은 고개를 저었어. 숙부님, 저는 괜찮습니다. 소부는 고개를 돌려 소모를 바라보며 말했어. 당신은 대체 뭘 하는 거요? 일신이가 처음 왔는데 이렇게 대하다니? 소모는 강일신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흘겨보며 말했어. 뭘 하긴 뭘 해요? 더러운 거라도 가져왔나 보려고 그러죠. 말을 마친 소모는 화를 내며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어. 소부는 한숨을 쉬며 질신아 미안하다. 아마 오해가 조금 있을 거다. 숙부가 잘 설명해 주마라고 말했어. 강일신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 저는 괜찮습니다. 소부는 집안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일신이가 여기서 지낼 거다. 너희는 그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도 보지 마라라고 말했어. 5사람은 말없이 속으로 왜 아빠는 강일신을 좋아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지. 인사가 끝난 후 소부는 강일신을 데리고 방을 보러 갔어. 방은 넓고 밝았으며 생활용품이 모두 갖춰져 있었지. 일신아, 방 꾸미기가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들면 숙부가 사람을 시켜서 다시 꾸며주마. 감사합니다. 숙부님.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눈앞의 남자를 보며 강일신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 어렸을 때 강일신은 소부를 많이 만났었고 소부는 강일신을 잘 대해줬었지. 강일신은 무심코 잃어버린 아버지를 떠올렸어. 강일신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소부는 강일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푹 쉬어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숙부가 부르마. 강일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했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부는 강일신을 소파에 앉혀 이야기를 나눴고 강일신에게 황금빛 카드를 건네줬어. 일신아, 이 카드를 받아라. 내일 5 아이들에게 강성을 구경시켜 달라고 해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사도록 해라. 강일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소모의 얼굴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 그녀는 빈정거리며 말했지. 쯧쯧쯧, 고상한 척은. 소씨 집안에 온 게 돈 때문 아니면 뭐겠어? 소부는 소모의 이름을 부르며 화를 냈고 소모는 즉시 반박했어. 내 말이 틀렸어요.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강일신은 입꼬리를 비틀었어. 강일신은 자신이 소모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지.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전화벨이 울렸고 신이 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어. 강 사장님, 이번 분기 회사 이익이 3억입니다. 사장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강일신은 미간을 찌푸렸어. 왜 또 돈을 이체했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다음날 강일신이 일어났을 때 소부는 회사에 출근했어. 5명의 소저들은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지. 어젯밤 소부는 오늘 강일신에게 강성을 구경시켜주라고 당부했었어. 강일신이 자리에 앉자마자 맏딸 소아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오늘 회사에 회의가 있어서 너희 넷이 데리고 놀아줘. 말을 마친 그녀는 칼과 포크를 내려놓고 일어나 떠났어. 셋째 소경교도 일어나서 말했어.
저도 오늘 의상 발표회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나머지 3명도 곧바로 핑계를 대고 차례로 떠났지. 강일 씨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고개를 숙여 아침 식사를 했어. 저녁에 강일 씨네 전화벨이 울렸고 흥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어. 강 사장님, 강성에 오셨다면서요? 강성에 오셨으면 저한테 알려줘야죠. 지금 당장 저랑 밥 먹으러 가요? 안 가면 소씨 집안에 찾아갈 거예요. 30분 뒤 강일 씨는 집사에게 알리고 혼자 집을 나섰어. 고청한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강일 씨는 이 여자에게 끌려 고급바에 갔어. 강 사장님, 소씨 집안에서 괴롭히는 사람 없죠? 강일 씨는 술잔을 흔들며 말했어. 누가 날 괴롭혀? 고청하는 웃으며 말했어. 맞아요. 강 사장님은 남을 괴롭히면 괴롭혔지. 누가 강 사장님을 괴롭히겠어요.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지만 실상은 대마왕이지. 여기까지 생각한 고청하는 다시 물었어. 그럼 소씨 집안 사람이랑 정말로 약혼할 거예요? 강일 씨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무심하게 말했어. 모르겠어. 소부 때문이 아니었으면 소가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지금은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밖에. 두 사람은 완전히 1층 홀에 있었고 2층 VIP 구역에 있는 사람이 강일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이 사람은 바로 소아녀였지?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일 씨이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봤어. 소아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지?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녀의 시선을 알아채고 낄낄거리며 말했어. 소대영애께서 속으로는 좋아하는 티를 내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구나. 저 남자 정말 잘생겼네. 내가 가서 연락처라도 알아다 줄까? 잠깐만. 저 남자 옆에 있는 사람은 고청한 아니야. 소아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고청한, 송천은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람향의 부사장. 람향은 베일에 쌓여있다지. 람향은 상장된 대기업으로 실력도 엄청나지만 회장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몇 년 동안 고청한이 회장님 대리인으로 일해왔거든. 와녀야, 고청한보다 내가 훨씬 낫지? 분명 저 잘생긴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 거야. 말이 너무 많아 소아녀는 태연하게 말하고는 다시 아래층에 있는 강일 씨를 바라봤어. 그녀의 눈에는 탐색하는 기운이 감돌았지. 이 남자가 강성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고청한을 알지? 소아녀는 묵묵히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 이때 고청한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변의 많은 여자들이 강일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화려한 여인이 술잔을 들고 강일 씨에게 다가왔어. 잘생긴 청년, 같이 한잔할까요? 강일 씨는 그녀를 흘끗 쳐다보고는 태연하게 말했어. 친구는 부족하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들은 화려한 여인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돈은 제가 다 낼게요. 어때요? 강일 씨의 냉담한 표정을 보고 화려한 여인은 약간 화를 내며 말했어.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돈도 있고 백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이때 2층에 앉아있던 소아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 맞은편에 앉은 송천도 그녀의 표정을 눈치채고 낄낄거리며 말했지. 와녀야, 저 화려한 여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 먹잇감을 뺏길 것 같은데. 소아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일어서서 강일 씨를 도우려고 했지만 그녀가 일어서자마자 극적인 장면이 벌어졌어. 화려한 여인이 손을 들어 강일 씨의 뺨을 때리려고 했지만 강일 씨이 그녀의 손을 쳐냈지. 위층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소아녀는 강일 씨이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하는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 얼굴은 필요 없는데 목숨이 필요하면 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오만했지.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고청한이 나타났어. 화려한 여인은 고청한의 신분을 알고 깜짝 놀라 서둘러 사과하고 떠났지.
기분이 상한 강일 씨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고청한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발을 떠났어. 강일 씨는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고 길가에 앉아 기다렸어. 강일 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 달이 예전처럼 둥글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 바로 그때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강일 씨 앞에 멈춰 섰어. 강일 씨는 자신이 부른 택시가 도착한 줄 알고 담배를 끄고 차문을 열고 탔어. 그런데 뒷좌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지. 어떻게 내가... 강일 씨는 차에 타고 있는 여자가 소아녀라는 것을 알아차렸지.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으타. 강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옆에 앉았어. 왜 소아녀를 여기서 만났는지 몰랐지만 강일 씨는 왠지 모르게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었어. 우연이네. 친구 만나러 왔어. 너도 그래? 소아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강일 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 소아녀도 이 바에 왔었던 걸까? 강일 씨니 자신을 미리 봤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마음속 의문을 묻어둔 채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모의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소파에서 들려왔어. 강성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밤늦도록 놀러 다니다니. 대체 누구랑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온 걸까? 저런 남자가 어떻게 소씨 집안 딸이랑 결혼할 수 있겠어? 말을 마친 소부는 미간을 찌푸렸어. 그는 강일신을 믿었지만 강일신의 안전이 걱정돼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려던 참에 강일신과 소아녀가 들어왔지. 와녀랑 일신이가 같이 갔었던 거였구나. 소아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어. 소부는 웃으며 말했어. 일신아, 결혼에 대해서는 숙부가 너랑 5딸들이 차례대로 만나보게 하려고 한다. 그때 가서 내가 누구랑 맞는 것 같으면 정식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자. 강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습니다, 숙부님. 소모는 불만스러웠지만 소부의 결정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강일 씨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쏘아봤어. 다음 날 아침, 강일 씨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강일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문 앞에 서 있는 소아녀를 봤어. 짐 정리하고 같이 회사에 가자. 회사에 뭐 하러 가는데? 강일 씨는 물었어. 아, 맞다. 소부가 강일 씨에게 딸들과 차례대로 만나보라고 했었지. 오늘은 소아녀와 함께 시작하는 날이었어. 짐 정리가 끝나자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고 강일 씨는 마지못해 소아녀와 함께 차에 탔어.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진지하게 말했어. 강일신 씨, 제가 강일신 씨와 만나는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강일신 씨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강일신 씨도 저를 알아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강일 씨는 고개를 들어 운전하는 여자를 바라봤고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 그는 놀리듯이 말했지. 그래요. 하지만 이틀 동안 관찰해본 결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인데 어떡하죠? 여자의 눈빛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 헛수고하지 마시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강일 씨는 웃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 회사에 도착하자 소아녀와 강일 씨는 차례로 차에서 내렸고 지나가던 직원들은 모두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소 이사님 옆에 있는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잘생겼네. 저 기품을 보니 부잣집 도련님인 게 분명해. 저 남자랑 소 이사님 정말 잘 어울린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왁자지껄 수다를 떨었어. 소아녀는 차 키를 경비실 경비원에게 줬어. 강일 씨는 발을 내딛는 순간 멈춰 서서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 임 숙부님. 유니폼을 입은 노년의 남자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다. 일씨나, 여긴 어쩐 일이니? 소아녀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강일 씨는 손짓하며 먼저 올라가세요. 임 숙부님이랑 같이 갈게요. 소씨 집안 경비들은 강일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촌놈이 회사에 오면 틀림없이 소아녀에게 들러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강일신이 경비실 경비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모두 비웃었다. 역시 촌에서 온 놈은 어쩔 수 없네. 잘생기면 뭐해. 결국 아는 것도 없잖아. 맞아, 저 임숙부라는 사람은 고향 친구일 거야. 잘생기면 뭐해. 결국 아는 것도 없잖아. 강일신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쑥덕거리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일신은 임숙부의 근무 교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임숙부는 웃으며 자네가 궁금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네. 오늘 아침에 강일신 씨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네가 회사에 온 이유를 알았네. 강일신은 그제야 오늘 강일신이 회사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일씨나 소씨 집안 5딸들은 내가 모두 만나봤는데 내 생각에는 소아녀 씨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 몇 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큰 프로젝트를 따냈고 사람됨도 침착하고 훌륭해. 자네가 먼저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강일신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곧바로 반박했다. 아니에요. 임숙부님. 저 얼음덩어리를 뭘 고려해요? 제 눈에는 소아녀 씨가 너무 차가워 보여요. 오늘 아침에 한 말도 그냥 놀려주려고 한 말이었어요. 임숙부는 하악 웃으며 소씨 집안 다른 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강일신은 오후 내내 경비실에 머물렀다. 오후 회의가 끝난 후 소아녀는 비서에게 강일신이 여전히 경비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아침에 자기가 제일 좋다고 말해놓고 지금 회사에 와서는 하루 종일 경비실에만 있다니? 이 남자는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거지? 소아녀는 묵묵히 책상에 앉아있다가 2초 후 김숙부님 이력을 조사해봐야 그분과 강일신 씨가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고 강일신 씨를 여기로 데려와 의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소 이사님. 비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일신이 도착했다. 강일신은 소아녀의 사무실을 둘러보고는 나른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하루 종일 경비실에만 있던데 아빠가 아시면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야. 강일신은 그 이유를 듣고 조금 어이가 없었다. 알겠어요. 당신이 오라고 했으니 온 건데 내 일에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강일신은 소파에 앉았다. 소아녀는 강일신을 신경 쓰지 않고 자료를 들어 계속 일을 했다. 강일신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볼륨이 너무 컸다. 소아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8분 후 강일신의 팀원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해? 실력이 슈퍼 아줌마보다 더 형편없잖아. 내가 해줄 테니 발로 하지 마. 내가 하는 거 보니까 꼭 부활 가능한 군인 같아. 소아녀는 어이가 없었다. 질책하는 것도 참 예에 바르게 하는구나.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강일신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일신은 상스러운 말을 섞어가며 맞받아쳤다. 소아녀는 강일신을 사무실로 불러들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자기를 괴롭히려고 온 게 분명했다. 그녀는 강일신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소말리일 거야. 다행히 게임이 끝나고 소아녀의 일도 끝났다. 그녀는 코트를 들고 강일신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두 사람이 망문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돌아왔다. 소아녀는 강일신을 바라보며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려요 라고 말하고는 강일신이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비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소 이사님, 임숙부님의 신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시내에 집도 많고 사무실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임대업으로 수십억 자산을 가진 부자입니다. 투덜거리는 성격 때문에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강 선생과의 관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소아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일신은 왜 그런 사람을 강성에서 알고 있는 걸까? 어젯밤 고청한까지?
소아녀는 강일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일은 자신과 상관없었다. 그녀는 임숙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되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소씨 집안 네 딸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 소파에는 강일신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였다. 와녀야, 왔니? 이리 와서 앉아라. 안지성이 오늘 막 귀국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로 왔단다. 그는 웃으며 소아녀에게 인사했다. 소아녀는 냉담하게 대꾸하고 안지성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강일신 씨, 저는 안지성이라고 해요. 와녀랑 내 여동생들의 어릴 적 친구예요. 앞으로는 형제처럼 지내요. 시간 있으면 같이 놀러 가요. 안지성은 강일신이 꽤 잘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렇게 잘생겼을 줄은 몰랐다. 강일신은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무심하게 내기라고 대답했다. 바로 그때 소부가 집으로 돌아왔다. 안씨 집안과 소씨 집안은 대대로 친분이 있었다. 소부는 안지성을 매우 살갑게 대했고 모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일신은 옆에 앉아 밥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소모가 말을 꺼냈다. 아, 맞다. 지성아, 숙모가 며칠 전에 내가 곧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많이 사놨단다. 숙모가 위층에 가서 가져올게. 말을 마친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위층에 도착하자마자 짜증을 내며 소부에게 물었다. 내 옷장 안에 있던 상자가 어디 갔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소부는 되물었다. 애들이 가져가니 소모는 5딸들을 바라봤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안지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숙모님,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요? 감히 누가? 소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당장 훔쳐간 사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소가에서 나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갈 줄 알아. 아무도 나서지 않자 소모는 즉시 말했다. 집사, 당장 모든 방을 샅샅이 뒤져. 강일신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 말을 듣고 흥미가 생긴 듯 서허블 하고 중얼거렸다. 잠시 후 집사는 하녀들의 방을 수색했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못했다. 사모님, 하녀들의 방 말고 강일신 씨 방은 아직 수색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사가 머뭇거리며 말하자 한 하녀도 나서서 말했다. 사모님, 어제 저희가 감시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이야기할 때 강일신 씨가 마침 지나갔어요. 점심때 보니까 그분이 사모님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이 말은 분명히 강일신이 감시 카메라가 고장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모의 방에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그 말을 들은 소모는 격분했다. 강일신, 어제 왜 소숙부 카드를 안 가져가나 했더니 뒤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 집사는 즉시 당장 그놈 방을 샅샅이 뒤져 라고 외쳤다. 소부는 곧바로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길신이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했다. 왜 못해요? 소실비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촌에서 온 놈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게다가 어제 집에는 그놈 혼자 있었잖아요. 꼼짝없이 책임져야 할 거예요. 강일신은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숙부님. 그냥 뒤지게 하세요.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 강일신은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음모라는 것을 알아챘다. 대체 누가 이 음모를 꾸민 걸까? 강일신은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녀들이 강일신의 방으로 향했고 소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소파에 앉아 구경했다. 강일신은 자신을 모함한 하녀를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다. 내 이름이 뭐지? 강일신은 소모의 방에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이 여자가 자신을 모함하는 걸까? 하녀는 강일신이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이름은 장정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가 내려와 보고했다. 선생님, 사모님, 강일신 씨 방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는 팔찌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모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었다. 모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일신 방에서 진짜로 물건이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소실비오,
더 할 말 있어? 당신이 데려온 놈이 어떤 놈인지 똑똑히 봐. 촌에서 온 놈도 모자라서 도둑질까지 하다니 소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럴 리가 없어. 일신이가 그럴 리가 없어. 이소부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안지성도 짐짓 걱정하는 척 말했다. 바로 그때 소아녀가 일어나 말했다. 엄마, 아빠, 안 삼촌에게 감정 맡겨서 지문 감식해보세요. 강일신 씨가 가져갔다면 팔찌에 그 사람 지문이 있겠죠. 소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에 전화했다. 소모는 강일신을 흘겨보며 이를 갈며 말했다. 만약 강일신이 훔친 게 맞으면 약혼을 파기하고 소가에서 내쫓아야 해.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강일신은 어제 소모 방문 손잡이에 비닐랩이 붙어 있었는데 오늘 사라졌다는 것을 떠올렸다. 팔찌에 묻어있는 지문은 분명히 그 비닐랩에서 묻어나온 걸 것이다. 소모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변명을 하려고. 강일 씨는 소모를 바라보며 걱정 마세요.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모두 강일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강일 씨는 매우 태연하게 테이블 위에 놓인 팔찌를 집어 손에 끼고 손을 들어 불빛 아래 비췄다. 옥 팔찌를 낀 손목은 금세 붉게 부어올랐고 가렵고 불쾌한 느낌이 뇌를 강타했지만 강일 씨는 태연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 옥이 가짜라서 그래요? 제 체질은 좋은 옥에 닿을수록 알레르기가 더 잘 생겨요. 소부는 급히 말했다. 이 바보야. 옥에 알레르기가 있는 줄 알면서 왜 만져? 빨리 빼. 강일 씨는 소모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이 증상은 3일은 지나야 나을 텐데 제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소모는 여전히 고집하며 말했다. 혹시 장갑을 끼고 훔친 거 아닐까? 강일 씨는 웃으며 말했다. 장갑을 끼고 훔쳤다면 어떻게 팔찌에 제 지문이 묻어 있겠어요? 소모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강일 씨는 옥에 닿으면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이쯤 되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강일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일 씨는 나른하게 말했다. 됐어요. 설명은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물어볼 차례네요. 사모님은 왜 어제 장정에게 20만 위안을 보냈어요? 장정과 소모는 모두 얼굴색이 변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강일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는 소모의 계좌에서 장정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담겨 있었다. 강일 씨는 하녀가 강일 씨를 모함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녀를 매수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과연 강일 씨이 장정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소모가 꾸민 자작극이었다. 계좌 내역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다. 오직 소아녀만이 눈에 의심의 빛을 띠며 이 남자는 어떻게 이런 계좌 내역을 알아낸 거지? 라고 생각했다. 소모는 말을 더듬거리며 해명했다. 장정 엄마가 아파서 미리 월급을 달라고 하기에 소부는 한숨을 쉬며 장정, 내가 일자리를 구하러 왔을 때 고아라고 하지 않았니? 일신아, 이 일은 숙부가 꼭 자네에게 해명해주마. 말을 마친 그는 소아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애완여야, 일신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손치료를 받도록 해라. 강일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아녀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차문을 열자마자 강일신은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죄송해요. 강일신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녀가 소모를 대신해 사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괜찮아요. 강일신은 웃으며 말했다. 모두 실망했겠죠?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소가에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이전에는 내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소아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게 멍청해 보이지는 않아요. 강일신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맞아요. 소가의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샀다. 강일 씨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아녀가 돌아왔다. 그녀는 손 줘요라고 말했고 강일신이 손을 내밀자 소아녀는 약통을 꺼내 강일신의 손에 약을 발라줬다. 차가운 느낌과 함께 찌릿한 통증이 뇌를 강타했다. 물론 조금 아프죠의 강일신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차가운 돛이 여자처럼 보이지만 세심한 면도 있네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강일신의 놀리는 말에 소아녀는 얼굴을 붉히고 헛기침을 몇 번 한 후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강일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달아요. 농담이에요. 소씨 집안 5명을 천천히 살펴봐야죠 이라고 말했다. 강일신이 일어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아녀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병원을 나설 때 소부와 소모는 방에서 크게 싸우고 있었다. 양화녀, 일신이가 소가에 온 지 며칠 됐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아직 어린애잖아. 양화녀는 차갑게 웃으며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소실비오. 왜 강일신을 소가에 데려왔어요? 라고 말했다. 전에 말했잖아요. 오래전에 일신이와 그 아버지와 약혼을 했다고. 양화녀는 화를 내며 말했다. 약혼은 핑계일 뿐이잖아요. 당신은 여전히 강함소라는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소부는 입을 다물었다. 그와 강일신의 아버지는 학창시절 친구였고 둘 다 뛰어난 인재였다. 그러다가 강함소를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강함소를 좋아했고 공정하게 경쟁하기로 결정했다. 소부는 소가 강일신 씨. 그녀의 생일은 데뷔 15주년 기념일이기도 했다. 하루 종일 콘서트 연습으로 바빠서 강일신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강일신은 잠에서 깨지 않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 안지성이 웃으며 강일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저희는 쇼핑몰에 옷도 좀 사고 경교에게 선물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강일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 쇼핑몰로 향했다. 안지성은 강일신을 곧장 남성 정장 매장으로 데려갔다. 일신 씨는 잘생겼으니까 정장이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소씨 집안 네 딸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지성은 밖을 흘끗 보더니 진열대에 걸린 짙은 남색 정장을 집어들었다. 이거 멋있는데. 한번 입어볼래요? 강일신은 디자인이 촌스러운 정장을 바라봤다. 강일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안지성은 더 촌스러운 다른 정장을 집어들었다. 이건 어때요? 강일신은 눈살을 찌푸렸다. 안지성 씨, 저를 싫어하면 굳이 잘해주는 척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저는 촌에서 왔지만 안목은 당신보다 뛰어나니까. 강일신은 안지성을 신경 쓰지 않고 매장에 걸린 정장을 대충 훑어보더니 마음에 드는 정장을 골라 직원에게 포장해 달라고 했다. 강일신이 휴대폰을 꺼내 계산하려고 하자 소아녀가 검은색 카드를 점원에게 건넸다. 강일신은 덤덤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소아녀는 차갑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빠가 시켜서 그런 거니까 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떠났다. 강일신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안지성은 이 광경을 보고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음흉한 기운이 감돌았다. 쇼핑몰에서 나오자 2명의 경호원이 짐을 들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들기 버거워 보였다. 옆에 있던 소말리는 빈정거리며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염치도 없어.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 소말리는 강일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강일신이 자신을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라고 놀린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일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 있던 안지성이 말했다. 소만아, 왜 그렇게 말하니? 일신 씨는 몇 가지 물건을 샀을 뿐인데. 몇 가지라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강일신은 코웃음을 쳤다. 방금 카드 긁은 사람은 형이었거든. 소말리는 말을 멈췄다. 언니 돈이잖아. 강일신은 그녀를 흘끗 보며 맞아.
언니 돈인데 내가 왜 왈가왈부야? 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강일 씨는 곧장 차에 탔다. 수말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차에 앉아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강일 씨는 고개를 저었다. 강일 씨는 그녀와 다투고 싶지 않았다. 강일 씨는 돈이 너무 많아서 다 쓸 수도 없었다. 문제는 자신에게 돈을 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강일 씨는 간단하게 씻고 모두와 함께 콘서트장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안지성은 재빨리 소아녀 옆자리를 차지했다. 강일 씨도 신경 쓰지 않고 소랑녀 옆자리에 앉았다. 콘서트가 시작되고 소경교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흰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A급 스타답게 정말 아름다웠다. 무대 아래에서는 함성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일 씨는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다. 1시간 동안 소경교는 많은 노래를 불렀다. 다음 순서가 되자 사회자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와 말했다. 오늘은 경교 씨의 데뷔 15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운의 팬 한 명을 추첨하여 경교 씨와 듀엣 무대를 갖는 시간입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팬들은 흥분해서 목이 쉴 지경이었다. 화면의 숫자가 계속 바뀌더니 마침내 26번에 멈췄다. 옆에 있던 소랑녀가 대박. 강일신 씨, 26번은 당신이잖아요. 라고 말했다. 강일 씨는 잠시 멍해졌다. 사회자는 26번 팬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강일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지? 강일 씨는 옆에 있던 사람들을 흘끗 봤는데 안지성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일 씨는 누군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일 씨는 입꼬리를 비틀며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갔다. 소경교는 무대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강일 씨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사회자는 웃으며 정말 잘생기셨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다. 강일 씨는 덤덤하게 강일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끝나자 무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소가와 혼담이 오가는 강일신이라고? 이렇게 잘생겼을 줄은 몰랐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소경교의 남신 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강일신을 질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커버할 곡은 북지의 자장가입니다. 북지는 유명 가수이지만 매우 신비로워서 아무도 그의 얼굴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사회자가 강일신에게 마이크를 건네자 강일신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큼치라서 노래를 못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무대 아래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내려가. 더럽게 무대 옆에 서 있지 마. 강일신 내려가. 강일신은 눈살을 찌푸렸다. 강일신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쯤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일신은 남의 뺨을 때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강일신은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아 이 노래는 못 부르지만 반주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피아노 반주를 해준다니. 소경교는 강일신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노래도 못 부르면서 피아노는 칠 줄 안다고? 날 속이는 건가? 사회자는 서둘러 그럼 모두 조용히 강일신 씨와 경교 씨의 자장가 무대를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강일신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고 관객석도 조용해졌다. 전주가 흘러나오자 소경교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일신이 피아노를 칠 줄 알다니. 그녀도 정신을 집중하여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무대는 매우 훌륭했다. 소경교는 자신도 모르게 강일신을 바라봤다. 이 광경을 보고 몇몇 팬들은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무대 아래에 있던 안지성도 웃으며 강일신 씨가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칠 줄은 몰랐네요. 아마 8급 이상은 될 거예요. 한 사람은 노래하고 한 사람은 반주하고.
정말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안지성은 속으로 몹시 화가 났다. 경기장은 안씨 소유였기 때문에 추첨해서 장난질을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원래는 강일신을 무대 위에서 망신을 주려고 했는데 소아녀가 이 말을 듣자 무대 위에 있는 강일신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무대 조명 아래 강일신은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강일신과 소경교가 함께 무대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눈에 거슬렸다. 잘 어울린다고? 잘 어울리긴 뭐가 잘 어울려. 노래가 끝나자 무대 아래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무대에서 내려온 강일신은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강일신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기품은 매우 우아하고 고귀했다. 강일신 씨인가요? 방금 무대가 정말 인상 깊어서요. 선물이에요. 여자는 정교하게 포장된 튤립 꽃다발을 강일신에게 건넸다. 강일신은 잠시 멈칫거리다가 꽃다발을 받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다. 여자는 손을 흔들며 모르는 사이예요. 그냥 무대가 너무 좋았을 뿐이에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떠났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강일신은 제자리에 서서 꽃다발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2시간 후 콘서트가 끝났다. 강일신은 소씨 집안 5사람, 안지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소부와 소모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촛불을 끈 후 모두 선물을 꺼내기 시작했다. 강일신도 천천히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소경교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선물을 열어봤는데 별장 증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요트 등 온갖 종류의 선물이 들어있었다. 모두 값비싼 선물이었다. 강일신의 차례가 되자 크지 않은 상자를 꺼냈다. 모두 오늘 강일신이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아무거나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소경교는 대충 상자를 열어봤는데 순간 굳어버렸다. 상자 안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넬리, 사의 마이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 마이크는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신비로운 사람이 10,000,000위안에 사들였다고 한다. 소경교는 경매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 마이크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소말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이거 짝퉁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소경교는 한눈에 짝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흥분해서 세상에 강일신 씨,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강일신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마이크일 뿐인데 뭘 그렇게 흥분해요? 정말 아는 게 없네 라고 말했다. 소경교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기 마이크 어디서 구했어요? 라고 물었다. 강일신은 손을 흔들며 제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마이크를 산 사람이 저를 알고 있어서 준 거예요. 음악 사업을 발전시키라고요. 하지만 저는 노래를 못 불러서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대충 둘러댔다. 모두 강일신 때문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들이 준비한 선물이 모두 강일신의 선물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일신 때문에 소경교는 매우 기뻐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강일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일신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강일신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강일신은 생일 축하해요. 피곤해서 먼저 올라가서 쉬어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일신은 일어났다. 오늘은 강일신이 소시면을 만나는 날이었다. 그녀는 의사였다. 소시면은 차가운 표정으로 강일신을 바라봤다. 며칠 동안 강일신이 소가에 머물렀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다. 오늘 수술이 2건 있어서 좀 바쁠 텐데 제 사무실에서 기다려주시겠어요?
강일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일 씨는 오전 내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소시면은 여전히 수술을 하고 있었다. 강일 씨는 너무 심심해서 병원에서 나와 산책을 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강일 씨는 소시면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다음 날 강일 씨는 소말리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소씨 집안 막내딸이었고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오늘 운전기사가 휴가를 냈기 때문에 소아녀의 회사에서 마침 학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집에서 출발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소말리는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에, 언니, 뉴스 봤어요. 어제 데드밸리에서 언니 기록을 깬 사람이 있대요. 데드밸리는 유명한 자동차 경주 코스였는데 소아녀가 1년 전에 5분 32초라는 기록을 세웠었다. 소말리는 소아녀를 매우 숭배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소아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소말리는 계속 말했다. 언니랑 똑같은 남자래요.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대요. 강일 씨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상태였다. 앞에 앉아있던 소말리는 계속해서 수다를 떨었다. 소말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학교 근처에 다 와서 소말리는 화제를 돌려 강일 씨를 바라봤다. 저기, 촌놈 씨, 혹시 언니 팬이세요? 경교 언니를 좋아해요? 강일 씨는 고개를 저었다. 강일 씨는 그녀와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하는 말에 소아녀는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을 멈칫했다. 소말리는 차에서 내려 건니 먼저 가볼게. 아, 그리고 그 사람 꼭 알아봐줘. 분명히 멋진 남자일 거야 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 늘 자동차 경주를 좋아하던 소말리는 이제 영웅이 바뀌었다. 분명히 잘생긴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소아녀는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강일 씨를 잘 보살펴달라고 경비에게 당부했다. 누가 괴롭히기라도 할까 봐요. 소말리는 입을 삐죽 내밀고 몸을 돌려가 버렸다. 강일 씨는 어딜 가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쨌든 강일 씨는 소가에서 선택한 대릴사위였으니까 어디를 가든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수업이 끝나자 강일 씨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몇 명의 남학생들이 복도에서 강일 씨의 앞을 막아섰다. 파란색 머리를 한 남학생이 강일 씨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소말리를 좋아하냐? 강일 씨는 좋아하지 않아 왜라고 말했다. 파란색 머리를 한 남학생은 강일 씨를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다. 강일 씨, 내 주제를 알아라. 소말리는 우리 학교 퀸카다. 내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강일 씨는 그들이 귓병이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 강일 씨는 이미 소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 소말리가 내 존재는 알기나 하냐? 내깟 놈이 감히 그 말을 들은 파란색 머리를 한 남학생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 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감히 학교에 와서 소말리를 괴롭혀?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 소말리는 강일 씨이 화장실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당부를 떠올리며 마지못해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몇 명의 학생들이 얼굴이 엉망이 된 채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소말리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저 파란 머리 녀석들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일진들이었다. 빵빵한 집안 배경과 서양에서 배운 싸움 실력을 믿고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다. 그녀는 강일 씨이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 것을 봤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소말리의 놀란 표정을 본 강일 씨는 때리려고 하길래 같이 때려줬어. 그런데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다들 머리가 이상한가 봐. 아니면 보는 눈이 없거나 라고 말했다. 소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강일 씨 일에 끼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가 될 때까지 아무도 강일 씨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 마지막 수업은 체육 시간이었다.
강일 씨는 운동장에 앉아서 여자애들이 배드민턴 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배가 몹시 아파왔다. 강일 씨는 배를 움켜쥐고 학교 공중 화장실로 달려갔다. 한편 소아녀는 업무를 끝마쳤다. 비서가 소아녀의 사무실로 들어와 소 이사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데드밸리에서 이사님 기록을 깬 사람은 강일신 씨였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소아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늘 침착함을 유지하던 소아녀가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이 강일신이라고 어제는 소시면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이 결과는 정말 예상 밖이었다. 강일신, 정말 재미있는 남자네. 소아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벨이 울렸다. 언니, 큰일 났어요. 강일신이 없어졌어요. 소말리는 방과 후에 강일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소아녀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강일신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집하녀에게 물어보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소아녀는 얼굴색이 변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말을 마친 소아녀는 곧장 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 내부와 정문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소아녀는 오후 5시에 강일신이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찾았다. 그 뒤를 녹색 옷을 입은 그림자가 멀리서 쫓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즉, 강일신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은 공중화장실이었다. 소아녀는 눈빛을 가라앉히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지금은 오후 6시였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소아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왜 지금은 저항하지 않는 거야? 계속 때려봐, 뻔뻔한 자식. 감히 내 경교를 유혹해?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줘야 정신을 차리겠어. 소아녀는 소경교의 열성 팬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곧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경호원들은 명령을 받고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소아녀를 보자 남자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내깐년이 뭔데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소아녀는 그를 쏘아보며 위압적인 기세를 내뿜었다. 소씨 집안 사람을 건드려도 되는 줄 알아. 그녀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자 뒤에 있던 부하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는 소아녀, 소씨 집안 맏딸 소아녀 같아. 이 뉴스를 본 사람이라면 그녀가 자주 방송에 나오는 여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 뒤에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들의 허약한 부하 2명과는 달리 늠름한 모습이었다. 소아녀가 손을 들자 옆에 있던 비서가 재빨리 알아채고 재빠르게 3사람을 제압했다. 방금까지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던 남자는 이 광경을 보자 겁을 먹었다. 그는 잠시 흥분해서 강일신을 납치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소 아가씨,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소아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채 말했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세요.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저희가 눈이 멀어서 강 선생에게 잘못했습니다. 소 아가씨,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소아녀는 그들의 애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3사람은 체념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경찰에게 끌려갔다. 경찰들이 3사람을 현장에서 데리고 떠나자 막 급하게 달려온 소말리와 강일신을 부축하고 있는 소아녀만이 남았다. 소말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귀찮은 사람이네. 일부러 우리를 못살게 구는 건가 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혼날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소아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됐어. 많아. 그만해. 먼저 병원에 데려가야 해드라고 말했다. 데려가고 싶으면 언니가 데려가. 나는 안 가. 말을 마친 소말리는 씩씩거리며 가버렸다. 소아녀는 고개를 숙여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강일신을 바라보며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소아녀는 강일신을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소시면에게 진찰을 부탁했다. 소아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일신을 바라보며 그는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었다. 소시면은 진지하게 진찰을 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소시면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도 있어요. 설사를 해서 탈수 증세까지 와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설사라는 말에 소아녀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알겠어요. 저는 수술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잊지 말고 이번 수속을 밟아줘요. 몸에 있는 상처는 금방 낫지 않을 거예요. 소시면은 문을 밀고 나갔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강일신은 천천히 눈을 떴다.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은은한 통증이 느껴졌다. 힘없는 목소리로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했다. 소아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강일신에게 건넸다. 강일신 이마에 맺힌 땀을 보자 휴지를 뽑아 강일신에게 건넸다.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고마워요. 역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세심하네요.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었지만 강일신은 그녀를 놀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소아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강 선생. 더 이상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전에 제 태도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강일신은 입을 삐죽 내밀었다. 너무 딱딱해. 재미없어. 말을 마친 강일신은 고개를 숙여 물을 마셨다. 갑자기 소아녀가 일어나 태연하게 말했다.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나중에 이번 수속을 밟고 푹 쉬세요. 알겠어요. 소아녀가 막 문을 나서자 강일신의 휴대폰이 울렸다. 고청한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걱정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일신아, 괜찮아.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내 웨이보 안 보니? 경교의 열성 팬에게 납치당했는데 소아녀가 구해주고 직접 병원에 데려다줬다고 사진까지 찍혔어. 지금 내가 소아녀랑 엮였다고 난리야. 강일신은 웨이보를 켰다. 과연 인기 검색어 3개가 모두 이 소식에 관한 것이었다. 소대영의 예비 신랑 강일신 걱정. 강일신,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니 결국 누구를 선택할까? 강일신은 눈살을 찌푸리며 인기 검색어에서 내려줘. 며칠 동안 회사 문제 때문에 바쁠 텐데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라고 말했다. 알았어. 강 사장님. 아, 그리고 그 열성팬은 처리했으니까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거야. 고청하는 이를 갈며 말했다. 강일신은 콧방귀를 뀌며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청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소씨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하는데 이윤이 엄청 높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라뭉의 이사님을 만나고 싶대. 강일신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왜 굳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고청하는 사장님은 불편할까 봐 그냥 거절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협력하자고 했지 라고 말했다. 강일신은 전화를 끊고 입꼬리를 비틀었다. 강일신을 만나고 싶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소아녀, 우리 천천히 한번 놀아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아녀가 다시 강일신의 병실에 나타났다. 강일신은 귤을 까면서 소대영의 일 중독자인 당신이 웬일로 병문안을 다 오셨네요. 정말 의외네요.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귤맛이 더 달콤하네요. 하나 드세요 라고 말했다. 말을 끝마친 강일신은 그녀에게 바나나를 내밀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빠가 당신을 간호하라고 해서 온 거니까. 소아녀는 바나나를 받지 않았다. 강일신은 눈빛을 차갑게 빛내며 물어볼 게 있는데 라고 말했다. 소아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생각하다가 내기라고 대답했다. 강일신 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세요? 촌에서 왔다는 사람이 데드밸리에서 기록을 세우는 게 말이 돼요. 말을 마친 그녀는 강일신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 남자는 너무나 비밀에 쌓여 있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인데도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일 씨는 코웃음을 치며 심심해서 그랬어요. 소대영에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라고 말했다. 소아녀는 멍하니 서서 자유분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강일 씨를 바라봤다. 마음속에 의문이 점점 커져갔다. 고청한과도 알고 임숙부와도 알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데드밸리에서 기록까지 세웠어. 촌에서 왔다는 사람이. 강일신 씨, 혹시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겠죠? 소아녀는 경고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소아녀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안지성이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소아녀와 강일신이 함께 있는 것을 보자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일신의 손을 잡으며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많이 다쳤어? 라고 물었다. 그는 너무 꽉 잡아서 아팠다.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던 소아녀를 흘끗 보고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아, 안 선생. 괜찮아요. 그렇게 꽉 잡지 않아도 돼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안 선생이 절 뼛속까지 미워하는 줄 알겠어요. 강일 씨는 손을 빼면서 안지성의 생각을 폭로했다. 안지성은 얼굴색이 변했지만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걱정돼서 그랬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소숙부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강일 씨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아직 소가의 대릴 사위도 아닌데 벌써부터 소숙부의 마음을 헤아리다니. 안 선생은 정말 세심하시네요. 그 말을 들은 안지성은 얼굴이 굳어졌다. 강 선생은 왜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죠? 강일 씨는 그를 흘끗 보며 말했다. 겨우 몇 마디 했다고 제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자뻑이 심한 거 아니에요. 강일 씨는 이렇게 가식적인 남자는 처음 봤다. 안지성은 얼굴을 찌푸리며 그냥 병문안 왔는데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아녀는 그런 그를 보자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다. 강일신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안지성 씨는 그냥 병문안 온 것뿐인데. 강일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다. 그냥 가세요. 저도 피곤하니까 두 분 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소아녀는 강일신의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푹 쉬세요. 안지성은 그 기회를 틈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했다. 두 사람이 떠나자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강일신의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았다. 강일신은 갑자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강일신이 소말리와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 열성패는 어떻게 강일신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었을까? 심지어 강일신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맞춰서 납치했을까? 강렬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일신은 경찰에게 전화해서 그 열성펜을 신문하라고 했다. 잠시 후 강일신은 전화기에 떠있는 산지성이라는 세 글자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다. 배후는 역시 안지성이었어. 안지성, 두고 보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안 씨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고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안 씨는 어쩔 수 없이 소 씨에게 200억을 빌려 회사를 구해야 했다. 소모는 안지성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며느리 삼고 싶어 했고 소아녀에게 도와주라고 재촉했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집안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안지성은 병원에 가서 강일신에게 관심 있는 척할 시간도 없었다. 강일신은 조용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소시면은 늘 하던 대로 강일신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 진찰을 마친 그녀는 링거를 빼며 웃으며 말했다.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네요. 오늘 퇴원해도 되겠어요. 강일신은 덤덤하게 네,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 소시면은 다시 요즘 언니가 바빠서 당신 병문안도 못 오는데 라고 말했다. 며칠 동안 안지성 때문에
소아녀는 강일신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강일신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덤덤하게 말했다. 그녀가 병문안을 오든 안 오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엉뚱한 사람에게 물어보셨네요. 소시면은 강일신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잡바가 우리 5명과 만나보라고 했는데 누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었다. 강일신은 능글맞게 웃었다. 누구를 말하라는 거죠? 소시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어차피 저는 강 선생에게 관심 없으니까요. 말을 마친 소시면은 몸을 돌려 떠났다. 오후가 되었지만 소아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일신은 스스로 퇴원 수속을 받고 소씨 집안 전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일신의 건강은 거의 회복되었지만 매일 집에만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소부는 강일신에게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소말리는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태평하게 차를 마시는 강일신을 흘겨보며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저 촌놈이 뭘 할 수 있다고 회사 일을 처리해요? 아빠,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일신은 화가 난 소말리의 표정을 보며 어이가 없었다. 적어도 너보다는 낫지? 이때 소아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채 강일신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선사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소부는 엄한 표정으로 소말리를 바라보며 질책하는 눈빛을 보냈다. 일신이가 촌에서 왔다고 해서 함부로 남의 출신을 비웃으면 안 된다. 오늘 저녁은 굶고 방에 들어가서 반성해. 바로 그때 소경교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 테니까요. 강일신에게 마이크를 받은 덕분에 그녀는 강일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강일신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소아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회사에 나가서 인턴으로 일해봐에 정말 안 되겠으면 다른 일을 찾아주지라고 말했다. 결정이 내려졌으니 바뀔 일은 없었다. 소말리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소씨를 자수성가시킨 것은 소아녀였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고 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강일신은 얼굴이 잔뜩 찌푸려진 그녀를 보며 웃었다. 내가 소씨에 가면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소말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회사에 와서 회방만 놓을 거예요. 대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강일신은 그녀와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어쨌든 강일신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소말리가 아무리 불편해해도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아녀는 강일신에게 함께 출근하자고 했다. 회사에 첫 출근한 강일신은 소아녀에 의해 디자인팀으로 배치되어 평범한 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강일신이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더미가 책상 위로 거칠게 던져졌다. 이건 내가 12시까지 해야 할 일이야. 다 처리하고 내 이메일로 보내. 배경 믿고 게으름 피울 생각은 하지 마. 거친 목소리가 들려오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나자 유걸은 깜짝 놀랐다. 강일신은 입꼬리를 비틀며 오랜만이야. 유걸이라고 인사했다. 강일신은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예전에 유걸은 학교장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믿고 강일신이 좋아했던 여자를 괴롭혔었고 그 일 때문에 그들은 크게 싸웠었다. 그 일로 강일신은 퇴학당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고 2개의 학위를 받았다. 지금 강일신은 귀국했고 인연은 얄궂게도 다시 그를 만나게 된 것이다. 지금의 강일신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지만 성격은 여전히 완강했다. 강일신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점점 일그러지는 유걸의 얼굴을 바라봤다. 왜 그래? 나 보니까 말도 안 나오냐? 유걸은 자신이 팀장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경고하는데 지금 내 상사는 나야. 딴 생각하지 마.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해고될 줄 알아?
강일 씨는 비웃으며 기재 와서야 신분을 이용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거야? 혹시 불안하니? 라고 말했다. 유걸은 그 말을 듣자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예전 일을 꺼내 강일신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내깟 놈이 뭘 안다고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놈이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늙은 할망구한테 몸이나 팔면서 겨우 여기 취직했겠지? 그 말을 들은 강일신의 얼굴은 차갑게 식었다. 몸을 팔아. 내가 몸을 팔았다고? 강일신의 기세가 갑자기 수그러들자 유걸은 움찔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권력이 있고 강일신은 그저 몸 파는 놈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걸은 기세등등해져서 하면 어떻고. 다 티나는데 뭘 부끄러워하냐 라고 말했다. 강일신은 유걸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기에 몸을 살짝 숙여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소숙부께서 자신의 미래 사위가 몸 파는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좋아하실까요? 소가와 혼담이 오가는 강일신이라는 것은 뉴스에 나왔었으니 유걸은 평소에 뉴스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그 이야기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이 어릴 적부터 멸시해왔던 강일신이 소가와 혼담이 오가는 남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소가의 힘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강일신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과거 급제라도 한 줄 알았겠어. 강일신은 옛 학창시절 친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 없었다. 심지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알았으면 좋겠네. 임 팀장님, 저 일 좀 하게 비켜주시죠. 그 한마디에 유걸은 완전히 KO 당했다. 유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입을 벌려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몸을 숙여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소가와 혼담이 오간다고 해서 소가가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회사에서는 실력 없는 놈은 언젠가 나가게 되어 있어. 강일신은 신경 쓰지 않고 웃으며 두고 보면 알겠죠 라고 말했다. 유걸은 강일신을 노려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속으로는 복수할 방법을 은밀히 모색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강일신은 보고서를 완성하고 유걸에게 보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고서가 반려되었다. 보고서에는 아무런 첨삭도 없었고 그저 다시라는 두 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역시 유걸은 온갖 방법으로 강일신을 괴롭히려고 할 게 분명했다. 강일신은 자신의 기획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다시 보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기획안은 다시 반려되었다. 강일신은 더 이상 그와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서 기획안을 들고 곧장 소아녀의 사무실로 향했다. 소아녀는 일하고 있었는데 강일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덤덤하게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다. 강일신은 그녀 앞에 기획안을 놓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 이사님의 팀장님께서 제 기획안이 별로라고 하셔서요. 이사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아녀는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다.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솜씨가 좋았으며 몇몇 관점은 심지어 그녀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직어 유걸 씨가 준 과제인가요? 라고 물었다.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아녀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유걸을 불러오라고 했다. 유걸은 강일신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 그를 노려봤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사님,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다. 소아녀의 목소리는 약간 차가웠다. 이건 유 팀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준 과제인가요? 유걸은 당황하며 기사님지라고 말했다. 소아녀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번 분기에 가장 중요한 기획안을 신입사원에게 맡기다니. 유 팀장님은 정말 배짱도 좋으시네요. 월급 2개월 삭감. 소아녀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떨었다. 유걸은 분노에 휩싸여 강일신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감히 소리를 낼 수 없었고 속으로 이를 갈았다. 유걸이 떠난 후 소아녀는 강일신을 바라봤다. 간부의 자질이 충분하시네요.
소아녀는 걱정 없이 웃고 있는 강일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했다. 이 남자는 정말이지 그녀에게 끊임없이 놀라움을 선사해주고 있었다. 과연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유걸은 징계를 받았고 강일신만 보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다. 하지만 그의 험악한 눈빛을 보고 강일신은 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커피 머신 옆에서 강일신은 우연히 소랑녀를 만났다. 그녀는 강일신에게 윙크하며 능글맞게 말했다. 소아녀가 당신 때문에 유걸 씨를 징계했다고 들었는데 당신도 꽤 잘 나가나 보네. 그녀의 비꼬는 말투를 듣고 강일신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왜 그래요? 소 부이사장님께서 질투라도 하시는 건가요? 언니에게 뺏긴 사랑 때문에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소랑녀는 얼굴이 굳어지며 어색하게 웃었다. 강 선생은 농담도 잘하시네요. 강일신은 태연하게 커피를 받아들었다. 소 부이사장님께서 먼저 농담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저 이의제의로 대응했을 뿐인데. 소랑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강 선생은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네요. 역시 소아녀 씨의 총애를 받는 사람답네요. 하지만 강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불편하네요. 라고 말했다.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 부이사장님은 참견이 좀 많으시네요. 소랑녀는 얼굴색이 약간 변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참견이 많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전에는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면박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일신은 처음이었다. 그럼 저는 이만 커피 마시러 가볼게요. 소랑녀는 커피를 들고 몸을 돌려 떠났다. 강일신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강일신의 기획안은 거래처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이번 분기 이윤이 매우 좋았다. 회사는 기념 파티를 열어 회사의 순항을 축하하기로 했다. 강일신이 생각만큼 촌뜨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소 씨의 체면 때문에 소아녀는 여전히 강일신을 데리고 정장을 사러 가기로 했다. 지난번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강일신이 직접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고 소아녀에게 계산해 달라고 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사로 돌아왔다. 회사 문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자 기자들은 두 사람을 에워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두 분 사이의 열애설이 사실인가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소아녀는 군중들을 쏘아봤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이 틈을 타 소아녀는 강일신을 데리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겉으로는 파티라고 했지만 실상은 소규모 비즈니스 모임이었다. 소아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모두 그녀에게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일신은 혼자 조용히 휴식 공간으로 가서 테이블 위에 놓인 과자를 먹기 시작했다. 강일신이 막자리에 앉자 유걸이 다가왔다. 어쭈, 저기 계신 분은 강일신 씨 아니신가? 왜 이사님이랑 같이 안 다니세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눈에는 질투심이 가득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촌뜨기 녀석이 어떻게 이사님의 예비 신랑이 될 기회를 얻게 된 거지? 유 팀장님. 이번 달 월급은 잘 나오고 있어요. 강일신은 그를 신경 쓰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유걸은 그 말을 듣자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너무 잘난 척하지 마. 소아녀에게는 안지성이라는 오랜 친구도 있거든. 소가에서 며느리감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안지성이라고. 넌 고아잖아. 어떻게 이사님과 결혼할 수 있겠어?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소아녀와 꼭 결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설마 당신은 자격이라도 된다는 건가? 유걸은 강일신이 말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일신과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다. 두고 보면 알겠지? 두고 봐라. 넌 언젠가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무슨 속셈이 있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말했다.
유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가버렸다. 드디어 파티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되었다. 소아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이번 분기 회사의 경영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 한쪽 구석에서 엉뚱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분기 경영 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주위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소아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보며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라고 말했다. 유걸은 이사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재빨리 일어서서 말했다. 강일신의 표절을 고발합니다. 표절. 무슨 증거라도 있나요? 유걸은 이를 악물고 준비해 놓은 증거를 내밀었다. 강일신은 눈살을 찌푸렸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 디자인 아이디어는 해외 명문대 학생 아론의 작품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촌놈이 그의 작품을 표절한 것입니다. 한 명은 명문대 학생이고 한 명은 촌놈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 모두 아시겠죠? 그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일신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실력이 없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왜 남의 작품을 표절해? 저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소아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강일신을 바라봤다. 강일신 씨, 해명할 말이라도 있나요? 소아녀는 웃고 있는 강일신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다. 그녀는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일은 강일신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일신의 말을 듣고 싶었다.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조금 빌렸습니다. 강 선생, 어이가 없네요. 어서 저 촌놈 내쫓으세요. 소아녀는 진땀을 흘리면서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죠이라고 말했다. 소아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강일신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싶었다. 그렇다면 제가 바로 아론이라면요? 유걸은 즉시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론이라고? 강일신, 그만 웃겨라. 내가 아론이면 나는 사표를 내겠다. 팀장 자리도 내게 줄게. 하지만 아론처럼 뛰어난 천재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자국으로 돌아와서 작은 회사의 하찮은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강일신은 태연하게 그 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죠? 라고 물었다. 유걸은 자신감에 가득 차서 고개를 쳐들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후회할 일은 없어. 강일신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연결한 다음 화상 통화를 걸었다. 잠시 후 푸근한 인상을 가진 외국인 노인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앤드루 교수였다. 모두 넋을 잃고 강일신이 그런 사람과 알고 지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교수님,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앤드루 교수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는 듯 강일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론, 오랜만이구나. 이번에 왜 이렇게 갑자기 전화했니? 내 전화를 받으니 기분이 정말 좋구나. 실험도 하기 싫어지네. 강일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시간을 빼둬서 죄송해요. 교수님은 실험에나 집중하세요. 두 사람은 외국어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지켜봤다. 소씨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외국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강일신이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앤드루 교수의 말로 미루어 보아 강일신이 바로 아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걸은 멘탈이 붕괴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쳐다봤다가 강일신을 바라봤다. 그는 완전히 망했다. 그는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다. 강일신은 전화를 끊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유걸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유걸 씨, 내가 내 아이디어를 빌려 쓴 게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유걸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아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연 이 남자는 언제나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움을 선사해줬다. 6월시 오늘 밤 기획팀에 가서 월급 받아가고 당장 나가세요. 소아녀는 오만하지만 그 말은 강일신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었다. 강일신은 그녀에게 별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소모는 굳은 표정으로 전에 말했듯이 나는 아성씨가 내 사위가 되는 것을 원한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이 사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그것은 강일신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강일신은 빙긋 웃으며 걱정 마세요. 저는 소아녀 씨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소모는 그런 그의 말에 안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실은 내 딸 넷도 훌륭해. 그중 한 명을 골라도 괜찮아. 강일신은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강일신의 기분을 크게 좌우하지 않았다. 소모가 떠난 후 강일신은 고청한에게 문자를 보냈다. 청한, 효과 좋은 약주 몇 병 보내줘. 고청한은 답장하며 요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대 라고 말했다. 강일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독서를 퍼붓는 걸까? 강일신이 말을 마치자 소랑녀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강 선생님, 좀 괜찮으세요? 소랑녀는 매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마치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사이인 것 같았다. 강일신은 태연하게 소 둘째 아가씨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냥 강 선생님을 만나러 왔을 뿐인데 안 될까요? 소랑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진심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다. 강일신은 소랑녀와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다. 황설랑이 닭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격으로 아무런 좋은 의도가 없었다.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돌려 말할 필요 없이요 라고 말했다. 소랑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렇다면 제가 강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요. 강일신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다. 소랑녀는 몸을 약간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강 선생님께서 절 슬프게 하시는군요. 강일신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자중하세요. 소랑녀는 미소를 지었다. 강 선생님, 저는 진심이에요. 바로 그때 소아녀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한눈에 두 사람의 미묘한 자세를 알아챘고 그녀의 눈은 약간 어두워졌다. 두 분 다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방해한 건 아니겠죠? 그 장면은 그녀를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다. 소랑녀는 소아녀의 표정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아니에요. 그냥 강 선생님을 만나러 왔을 뿐이에요. 그녀는 일부러 강일신을 그렇게 부르며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과시했다. 그녀가 강일신을 부르는 목소리는 매우 달콤했다. 설마 소랑녀가 강일신을 좋아하게 된 걸까? 소아녀의 눈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한마디로 짧게 답하고 몸을 돌려 방을 나섰다. 소랑녀는 소아녀를 성공적으로 자극했고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떠나면서 강일신에게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모두들 저마다의 생각을 품고 있었고 결국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게다가 강일신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부는 손을 흔들며 모든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강일신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또다시 소시면이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해야 했다. 소부는 드물게 강일신이 있는 병실로 찾아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강일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옛 동료를 떠올렸다. 일신아, 지금은 좀 괜찮으냐? 모두 내 딸들이 제대로 간호하지 못해서 내가 다치는 바람에 내가 속이 많이 상한다. 강일신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삼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주의했던 탓이지 그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부는 강일신의 손을 잡았다. 일신아, 안심해.
나중에 누가 너와 결혼하든 내가 그 애에게 소씨 지분 20%와 경도에 있는 별장 20채를 줄 테니 누가 감히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삼촌의 약속이다. 강일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감동이 밀려왔다. 소시면은 문 앞에서 노크하려다가 이 말들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강일신과 결혼하면 이렇게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니. 5자매는 각각 소씨 지분 5%만을 가지고 있는데 강일신과 결혼하면 소씨 지분 20%를 받을 수 있다니. 소부는 몇 마디를 더 당부하고 전화를 받고 급히 떠났다. 소시면은 억눌렀던 기쁨을 참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후 진정하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갔다. 강일신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강일신 옆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그의 발목을 주물렀다. 여전히 아픈 것 같았다. 그녀가 진찰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강일신은 약간 불편했다. 강일신은 어색하게 웃으며 많이 좋아졌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소시면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네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다정한 그녀의 모습은 강일신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강일신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왜 늘 강일신을 불편하게 대하던 소시면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그에게 그토록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일까? 소시면이 떠날 때까지 강일신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며칠 동안 강일신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소아녀는 강일신을 병문안 오지 않았다. 요즘 회사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녀도 바쁠 텐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아녀는 그날 이후 강일신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강일신이 몸을 회복하고 출근하는 날, 강일신은 일부러 소아녀와 함께 출근하고 싶다고 했다. 저렇게 좋은 심성을 가진 이사님이 병원에 간 김에 저도 좀 태워다 주시겠죠. 안 그런가요? 강일신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까지 맸다. 왜 낭녀씨 차를 타지 않았어요? 소아녀가 차갑게 말했다. 강일신은 웃으며 당신 차가 더 좋아서요. 어서 출발하죠. 늦겠어요. 라고 말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아녀를 태워 출근했다. 가는 길에 강일신은 창밖을 내다봤다. 바람이 강일신의 짧은 머리를 흩날리며 차가운 도시 남자의 매력을 뽐냈다. 소아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당신과 낭녀씨는 무슨 관계예요? 라고 물었다. 강일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소아녀는 망설이다가 그럼 두 분은 그날 지라고 말했다.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이야기 도중에 딴지를 거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똑똑한 소아녀 씨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소아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미소를 지었다. 강일신은 그녀의 미소를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강일신은 능글맞게 왜 그래요? 설마 제가 다른 여자와 사귀는 걸 질투하시는 건가요? 어쩌면 저를 좋아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다. 소아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이 너무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다. 강일신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소아녀도 얼굴을 붉힐 줄 알다니. 정말 재미있었다. 강일신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소아녀는 엑셀을 밟고 가능한 한 빨리 회사로 차를 몰았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강일신은 반갑지 않은 손님을 발견했다. 안지성이 디자인팀 팀장 자리에 앉아 강일신이 오자마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일신 씨, 왔어요. 몸은 좀 어때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안지성은 속으로 강일신이 영원히 낫지 않기를 바랐다. 강일신은 손을 내저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안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 나았습니다. 안지성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 맞다. 와녀 씨가 팀에 팀장이 없다고 해서 제가 자원해서 왔어요. 저 싫어하는 건 아니죠? 강일 씨는 빙긋 웃으며 당연히 싫어할 리가 없죠. 안 선생님은 곧 이사님의 남편이 되실 분인데.
팀장이 대수인가요? 라고 말했다. 안지성은 얼굴색이 변했다. 강일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혹시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막 팀장이 돼서 그런 것과 세뇌를 쳐주고 싶을 만큼 매우 짜증이 났다. 소모는 무심하게 그 말을 꺼냈지만 강일신은 곧바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저와 소아녀 씨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소모는 굳은 표정으로 전에 말했듯이 나는 아성이가 내 사위가 되는 것을 원한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내 곁에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것은 강일신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강일신은 빙긋 웃으며 걱정 마세요. 저는 소아녀 씨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말에 안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실은 내 딸 넷도 훌륭해. 그중 한 명을 골라도 괜찮아. 넌 똑똑한 아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지? 라고 말했다. 이 일은 강일신의 기분을 크게 좌우하지 않았다. 소모가 떠난 후 강일신은 고청한에게 문자를 보냈다. 청한아, 효과 좋은 약술 몇 병 보내줘. 고청한은 답장하며 요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대? 라고 말했다. 강일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독설을 퍼붓는 걸까? 강일신이 말을 마치자 소랑녀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강 선생님, 좀 괜찮으세요? 소랑녀는 매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마치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사이인 것 같았다. 강일신은 태연하게 소 둘째 아가씨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냥 강 선생님을 만나러 왔을 뿐인데 안 될까요? 소랑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진심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다. 강일신은 소랑녀와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다.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돌려 말할 필요 없이요. 라고 말했다. 소랑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렇다면 제가 강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요. 강일신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다. 소랑녀는 몸을 약간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강 선생님께서 절 슬프게 하시는군요. 강일신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자중하세요. 소랑녀는 미소를 지었다. 강 선생님, 저는 진심이에요. 바로 그때 소아녀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한눈에 두 사람의 미묘한 자세를 알아챘고 그녀의 눈은 약간 어두워졌다. 두 분 다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방해한 건 아니겠죠? 그 장면은 그녀를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다. 소랑녀는 소아녀의 표정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아니에요. 그냥 강 선생님을 만나러 왔을 뿐이에요. 그녀는 일부러 강일신을 그렇게 부르며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과시했다. 그녀가 강일신을 부르는 목소리는 더욱더 달콤했다. 설마 소랑녀가 강일신을 좋아하게 된 걸까? 소아녀의 눈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한마디로 짧게 답하고 몸을 돌려 방을 나섰다. 소랑녀는 소아녀를 성공적으로 자극했고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떠나면서 강일신에게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모두들 저마다의 생각을 품고 있었고 결국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게다가 강일신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부는 손을 흔들며 모든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강일신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또다시 소시면이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해야 했다. 소부는 드물게 강일신이 있는 병실로 찾아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강일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옛 동료를 떠올렸다. 일신아, 지금은 좀 괜찮으냐? 모두 내 딸들이 제대로 간호하지 못해서 내가 다치는 바람에 내가 속이 많이 상한다. 강일신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삼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주의했던 탓이지 그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부는 강일신의 손을 잡았다. 일신아, 안심해.
나중에 누가 너와 결혼하든 내가 그 애에게 소씨 지분 20%와 경도에 있는 별장 20채를 줄 테니 누가 감히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삼촌의 약속이다. 강일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감동이 밀려왔다. 소시면은 문 앞에서 노크하려다가 이 말들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강일신과 결혼하면 이렇게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니. 5자매는 각각 소씨 지분 5%만을 가지고 있는데 강일신과 결혼하면 소씨 지분 20%를 받을 수 있다니. 소부는 몇 마디를 더 당부하고 전화를 받고 급히 떠났다. 소시면은 억눌렀던 기쁨을 참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후 진정하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갔다. 강일신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강일신 옆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그의 발목을 주물렀다. 여전히 아픈 것 같았다. 그녀가 진찰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강일신은 약간 불편했다. 강일신은 어색하게 웃으며 많이 좋아졌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소시면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네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다정한 그녀의 모습은 강일신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강일신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왜 늘 강일신을 불편하게 대하던 소시면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그에게 그토록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일까? 소시면이 떠날 때까지 강일신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며칠 동안 강일신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소아녀는 강일신을 병문안 오지 않았다. 요즘 회사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녀도 바쁠 텐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아녀는 그날 이후 강일신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강일신이 몸을 회복하고 출근하는 날, 강일신은 일부러 소아녀와 함께 출근하고 싶다고 했다. 저렇게 좋은 심성을 가진 이사님이 병원에 간 김에 저도 좀 태워다 주시겠죠. 안 그런가요? 강일신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까지 맸다. 왜 낭녀씨 차를 타지 않았어요? 소아녀가 차갑게 말했다. 강일신은 웃으며 당신 차가 더 좋아서요. 어서 출발하죠. 늦겠어요. 라고 말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아녀를 태워 출근했다. 가는 길에 강일신은 창밖을 내다봤다. 바람이 강일신의 짧은 머리를 흩날리며 차가운 도시 남자의 매력을 뽐냈다. 소아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당신과 낭녀씨는 무슨 관계예요? 라고 물었다. 강일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소아녀는 망설이다가 그럼 두 분은 그날 지라고 말했다. 강일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이야기 도중에 딴지를 거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똑똑한 소아녀 씨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소아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미소를 지었다. 강일신은 그녀의 미소를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강일신은 능글맞게 왜 그래요? 설마 제가 다른 여자와 사귀는 걸 질투하시는 건가요? 어쩌면 저를 좋아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다. 소아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이 너무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다. 강일신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소아녀도 얼굴을 붉힐 줄 알다니. 정말 재미있었다. 강일신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소아녀는 엑셀을 밟고 가능한 한 빨리 회사로 차를 몰았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강일신은 반갑지 않은 손님을 발견했다. 안지성이 디자인팀 팀장 자리에 앉아 강일신이 오자마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일신 씨, 왔어요. 몸은 좀 어때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안지성은 속으로 강일신이 영원히 낫지 않기를 바랐다. 강일신은 손을 내저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안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 나았습니다. 안지성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 맞다. 와녀 씨가 팀에 팀장이 없다고 해서 제가 자원해서 왔어요. 저 싫어하는 건 아니죠? 강일신은 빙긋 웃으며 당연히 싫어할 리가 없죠. 안 선생님은 곧 이사님의 남편이 되실 분인데.
팀장이 대수인가요? 라고 말했다. 안지성은 얼굴색이 변했다. 강일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혹시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막 팀장이 돼서 그런 것 같아.